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마일럴입니다. 2018 3마일럴 TV LM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142페이지 양갑 3번에 수독점 조건하에서의 이용국대화 보겠습니다. 3마일럴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3번 수요독점 조건하에서의 이용국대화 제3장으로부터 이용국대화를 추가하는 기업들은 추가되는 근로자들의 한계 수입 생산이 그 한계 지출보다 더 큰 한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한계 수입 생산이 한계 지출과 같을 때 채용은 중지될 것이다. 현행 시장 임금으로 추가 근로자들의 기업에 유치될 수 있다고 가정될 때, 즉 기업들에 대한 노동 공급 곡선들이 수평일 때 한계 지출은 단순히 임금과 같다. 그러나 기업들이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직면할 때 근로자 채용의 한계 지출은 임금을 초과한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노동의 한계 지출이 임금을 초과할 때 임금과 고용 모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방금 1번에 왜 노동의 한계 지출이 임금을 초과할까? 왜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은 노동의 한계 지출이 임금을 초과하도록 하는가를 고려함으로써 시작하기로 하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143페이지 사용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을 유치해야만 하는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의 가상적인 예를 들기로 하자. 그 잠재적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바꾸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며, 그리고 일부의 경우는 그 비용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더 크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은 표 5-1에서 나타난 것 같이 무상향하는 노동 공급에 직면한다. 만약 기업이 10명의 근로자를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시간당 8달러를 지급해야 하겠지만, 만약 이 기업이 11명의 근로자를 유치하기를 원한다면 9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기업이 12명의 근로자를 원한다면 시간당 1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단순한 곱셈은 이 기업의 시간당 노동 비용이 근로자들 10명의 경우 80달러이지만 11명일 때는 99달러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11번째는 근로자를 추가하는데 한계 지출은 19달러이다. 만약 이 기업이 11명이 아니라 12명의 근로자를 운영된다면 그 시간당 비용은 99달러부터 120달러로 증가하게 되어 한계 지출은 21달러가 된다. 19달러와 21달러의 한계 지출은 지급되는 10달러와 11달러의 임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계 지출은 왜 임금보다 클까? 예를 들어 10명으로부터 11명으로 근로자를 일일 때 기업은 원래 채용하기로 계획했던 10명의 근로자에 각각 시간당 1달러를 더 지급하고, 그때 추가되는 근로자에게 9달러를 지급해서 추가 비용으로 총 19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계 지출은 추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제3장의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추가 비용이 더한 것이 된다. 표 5-1의 가상적인 데이터는 그림 5-1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그림 5-1은 다음 장에 있네요. 물론 그림 5-2의 굵은 공급 곡선은 각 임금 수준에서 기업에게 유치되는 근로자와 수를 나타낸다. 요약하면 가상적인 기업에 대한 공급 곡선은 이 기업이 고려하고 있는 각각의 고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이 기업이 지급해야만 하는 임금을 나타낸다. 점선은 근로자 한 명을 늘림으로써 고용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한계 지출을 나타낸다. 한계 지출 곡선은 공급 곡선 위에 144페이지 위치하며 그 기울기도 더 수직에 가깝다. 즉,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한다. 방금 1번에 기업의 임금과 고용 수준 선택. 임금 위에 위치한 노동의 한계 지출을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시장 효과는 무엇인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 수요독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는 어떤 기업이든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 MRPL이 노동의 한계 진출, MEL과 일치하는 전까지 노동을 채용하여야 한다. 임금 W를 초과하는 MEL을 받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주어진 사용자에 대해 노동 공급 곡선, 이와 관련된 노동의 한계 지출 곡선, 그리고 기업의 M,
MRPL이 나타내는 우하향하는 곡선을 보여주는 그림 5.3을 살펴보자.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 있는 어떤 기업도 채용에 대해 두 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첫째,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노동을 채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5.1의 이윤국대화 조건과 일관성을 갖는 결정은 MRPL은 MEL인 노동수준을 찾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림 5.3에서 MRPL은 MEL인 것이 E스타이기 때문에 145페이지 기업의 이윤국대화가 달성되는 고용수준은 E스타이다. 이와 관련 곡선들의 교차점인 X점을 주목하라. 둘째, 기업은 E스타만큼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찾아야만 한다. 그림 5.3에서 E스타만큼의 근로자들을 유치하는 임금은 W스타이다. 노동공급 고동상의 Y점에 주목하라. 기업의 노동공급 곡선은 그 잠재적 임금과 그 임금으로 일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 근로자 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임금에 관한 이 두 번째 의사결정은 이윤국대화를 달성하는 근로자의 수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노동공급 곡선으로부터 일부로서 그래프에 나타난다. 방금 3번에 수요 독점의 조건과 기업의 임금 정책, 완전 경쟁과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사용자들의 임금 정책과 관계가 있다. 개별 임금이 임금 수준자이고 현행시장 임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채용할 수 있는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사용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채용하기 원하는 근로자 수만을 결정하고 자신들이 지급하는 임금은 시장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수요 독점 조건에 직면하는 기업들은 두 번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그들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 수준도 당연히 결정해야만 한다. 더욱이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기업들은 MRL이 주어진 임금 수준과 같아질 때까지 채용하는 반면에 수요 독점화된 시장에서의 임금들은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물론 수요 독점 노동시장의 기업들이 자신만의 임금 정책을 가져야만 한다는 시사점은 그들이 제약 없는 임금을 설정한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그림 5.3에 그려진 146페이지 모형에서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은 그들이 MRPL 곡선과 그들이 직면하는 노동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의 단순 모형에서 두 곡선 모두 기업에게 주어졌으며 따라서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더욱이 그림에 의해 설명되지는 않지만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물 시장에서 경쟁 형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노동시장의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따라서 수요 독점 조건은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완전한 자유는 주지는 않는다. 즉 기업들은 여전히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 모두에 부여되는 제약이 직면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직면하는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의 제약 내에서 수요 독점 노동시장과의 이러한 상이한 기업들이 동등한 근로자에게 상이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의 노동공급 곡선과 MRPL 곡선들이 정확히 똑같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정확히 동등한 근로자들이 상이한 한계의 생산성을 갖고 여러 기업에서 상이한 임금을 받는 것을 놀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종류의 근로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오래된 설비를 보유하고 더 낮은 MPL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보유하고 더 높은 MRP를 가진 기업과 공존할 수 있다. 실제로 임금 차이와 일률일가의 법칙에 관한 연구들을 주의 깊게 요약하여 만약 동일한 근로자가 상이한 사용자들을 위해 일을 한다면 상이한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을 제시하고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지금 3번에 수요 독점 조건에서 이윤국 대화를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이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양가로 4번 근데 뭐 양가로 위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양가로 언어 위주로 또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올려두는 시간은 잠시만 됩니다.